여러분들 고소당했을 때 갑자기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머리가 하얘진 경험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경찰한테 연락을 받으면은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로부터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무엇부터 해야 될지 현실적인 조언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경찰이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전화번호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했더니 뭐 어디 뭐 강남경찰서다, 뭐 서초경찰서다, 어디다 하면서 고소를 당했으니까 조사를 받으러 와야 된다. 지금 올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일 겁니다. 대부분이요. 근데 지금 가야 될 것 같고 뭐 그렇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조사를 앞두고 내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뭐 어떤 준비를 하고 조사에 임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그런 내용들을 좀 뭐 파악을 하시고 가셔야겠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애가 무슨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어떤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뭐 고소당했으니까 조사 받으러 와라. 뭐 어디 무슨 팀에 누군데 이런 얘기하면 반사적으로 무슨 죄에 해당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수사관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죄로 고소를 당했냐, 죄명이 뭐냐, 무슨 죄다 이렇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피의자 신분이냐, 참고인 신분이냐 이런 것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피의자하고 참고인 신분하고 다른 것은 물론 예외적으로 이제 피사시 실질적으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하는 참고인도 있지만은 예외적인 경우니까 제외하고 피의자하고 참고인 하면 다른 겁니다. 우선 피의자는요 가해자예요. 범죄 행위의 가해자. 쉽게 말하면 그런 거고 참고인은 가해 사실을 목격한 사람 이런 사람도 참고인이죠. 가해자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행위에 관련된 사람을 참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거 내가 어떤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걸 확인을 꼭 하셔야겠죠. 그리고 죄명이 정확히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거는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고소를 한 사람 고소인이 정확히 무슨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경찰이 대답을 해줄까요? 대답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 대답을 안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고소 내용이 궁금하다 그러면은 정보 공개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정보 공개를 청구를 인터넷상으로 공개 청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구체적으로 뭐 기관명을 입력하고 신청을 하면 되는데 회신이 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 전에 조사 일정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월요일인데 수요일 날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오늘 내가 넣었더니 결과가 한 금요일쯤에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뭐 그 전에 못 받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경찰한테 전화해서 내가 고소장 내용 보고 나서 조사 받겠다 이렇게 연기하시면 됩니다. 연기하시는 거에 굉장히 뭐 부담을 느끼시고 그러시는 분들 많으신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연기한다고 해도. 물론 일부러 뭐 연기하고 어디 뭐 도주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겠죠. 피해 내용. 그러니까 내가 뭔가 피해를 줬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죄명을 파악하고 내가 가해자 신분인 걸 확인을 한 다음에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고소를 취소해달라 이런 마음 또는 뭔가 합의를 해보려는 사정 그래서 피해자한테 직접적으로 접촉을 한다거나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섣부른 행동입니다. 내가 만약에 피해 사실이 아닌 경우라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지만 사실인 경우라도 대표적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피해자한테 먼저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뭐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합의를 뭐 종용하거나 요구를 하거나 만나줄 것을 부탁하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크게 절대 안 됩니다. 수사관을 통해서라든지 피해자 변호사가 있다면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접근하셔야지 그거는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고 피해자를 알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내용이죠. 혐의를 인정하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뭐 그냥 고소를 해니까 무서워가지고 미안하다, 사과한다, 두루뭉술하 이렇게 이야기해버린 게 나중에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이 되어가지고 번복할 수도 없을 정도로 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제가 변호사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무슨 뭐 상담을 제가 해가지고 일확천금을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변호사하고의 상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고소를 당했을 때 뭐 내가 무슨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고 뭐 피해자가 고소인은 누구고 죄명은 뭐고 이런 거를 일단 인지를 했다고 쳐요. 그 다음엔 뭐를 또 준비해야 될까요? 뭔가 과외를 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피해자의 신분조사를 받게 될 거 아닙니까?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혐의점을 두고 조사를 합니다. 혐의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는 경우라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부인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부인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반박할 것인지, 피해자의 주장 내용 중에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걸 찾아내서 어떤 반박 자료를 제출하면서 반박할 것인지, 내 이야기를, 내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제명하고 고소 내용 알고 조사 가면은 뭐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혼자 준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고소 내용이나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파악한 이후에는 아프면 의사를 찾듯 변호사한테 찾아가셔야 돼요. 돈 상담료 얼마 안 합니다, 생각보다. 선임 안 하셔도 변호사 상담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 선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으면 선임 하시면 될 거고요. 선임이 필요 없다 싶으시면 혼자 대응하셔도 됩니다. 혼자 대응을 해야 될 사안인지 선임이 필요한 사안인지 선임을 권유를, 그런 거는 변호사가 판단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박할 수 있는 자료 준비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소멸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블랙박스, CCTV, 뭐 문자나 카카오톡 뭐 이런 것들이죠. 뭐 탈퇴하거나 임의로 탈퇴하거나 카카오톡 막 나오거나 문자를 지우거나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냥 인멸하려고 뭐 몰카를 찍었으면 사진을 지우거나 뭐 이러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인멸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없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소멸될 수 있는 자료들이 내가 변수하고 있는 내용들에 뒷받침하는 그런 자료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사건 날짜가 언제인지 파악을 하고 CCTV라든지 뭐 관련된 자료, 소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경찰이 찾아주지 않아요. 그걸 미리 확인하고 본인한테 연락을 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빨리 찾아보시고, 팁 드리자면 보통 CCTV는 최대 한 달입니다. 공공기관 CCTV는 한 달 조금 넘고요. 사설 CCTV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뭐 2달까지 보관하는 경우도 봤는데 보통 뭐 2주 안으로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기한이 촉박한 걸 알면은 우선 뭐 사건 내용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그냥 뭐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변호사 상담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직접 찾아가세요. 그래서 지워질 때까지 그 시간 허비하시면은 나중에 그거를 뭐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도 없고 확보할 수도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그게 유일한 증거이고 내가 주장하는 내용 뒷받침할 수 있는,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변호사요, 뭐 1억 수확천금을 주더라도 그거를 되찾아 드리거나 또는 그거를 넘어서는 정도로 변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기가, 또 막상 또 고소를 당했을 때 닥치게 되면 호둥지둥 되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또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제명과 고소 내용, 그 다음에 뭐 장소, 일시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변호사하고 상담을 한번 해보십시오.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추가로 제명이 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대응 범위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재산범죄, 사기죄라든지 횡령 배임죄, 내지는 뭐 성범죄, 뭐 그다음에 뭐 또 마약류, 금융 관련된 범죄, 뭐 이런 거 다양하겠죠. 제명마다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자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뭐 대응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모두 다 각기 다른 범죄 사실에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제명에 따른 대응 방법을 아시고자 한다면 꼭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